2022년 7월 11일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수는 약 80억 명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그 수가 약 10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는 상반되게 인류가 먹을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잠정적 농지 총 면적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적인 기후변화는 농사를 짓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뿐일까요?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 2022년 8월 5일 게재한 소스 오브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이라는 제목의 글에 의하면 2020년 미국 내 탄소 배출량의 무려 11%가 오직 농업 분야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인 미국에서 산업 분야, 운송 분야, 전력 생산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각각 20%를 차지하는 와중에 농업 분야 혼자서 11%를 차지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곡식은 더 많이 생산해야 하고, 근데 그러면 또 농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는데 이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촉진하게 되어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만듭니다. 뭔가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첨단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낙서는 세계 최고의 농기계 회사 존디어입니다. 농기계 회사? 아니, 인류의 식량난과 기후변화를 타개한다고 하길래 조금 색다른 생명공학 스타트업 기업을 생각했는데 좀 의외인데?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존디어는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중공업 솔루션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떠한 회사들보다 존디어는 빅데이터, 라이다, 기계학습과 같은 최첨단 기술들을 가장 먼저 자사 제품들에 적용하고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와 기후 등의 변수들 속에서 농업 현장의 1분 1초는 피와 땀으로 수년 동안 정성을 들여 길러온 작시들과 같은 작물들의 품질, 생산성, 수요가 직결되며 이런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존디어의 고객들인 농민들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을 상대로 해야 하는 농민들과 존디어에게 첨단 기술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들 수밖에 없었던 필수 불가결한 무기였습니다. 존디어는 제가 지금까지 다룬 회사들 중 단연컨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2022년 연매출액이 525억 7,700만 달러, 하나 약 67조 6,400억 원으로 이는 현대중공업 8조 3,113억 원, 삼성중공업 6조 6,22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 11조 2,836억 원, 효성중공업 3조 947억 원들의 연매출액을 전부 더한 것보다도 2배 더 많은 매출액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연구개발 비용으로 무려 19억 1,200만 달러, 하나 약 2조 4,700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양의 돈을 쏟아부었죠. 또한 존디어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존디어가 훌륭한 회사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식량난과 기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내놓은 존디어의 전략은 바로 최적화와 정밀화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드는 존디어의 첨단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정된 토지 내에서 최대 1인치 단위의 오차율로 최적화된 정밀 농업을 이루어낸다면 한정된 토지 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최대한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2022년 2월 미국 농무부 USDA에서 발간한 Farms and Land Farms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미국 내 총 농지 면적은 약 1조 960억 304만 4,871평으로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36배에 달하며 한 농가당 평균적으로 경작하는 농지 면적은 약 54만 4,757평이라고 합니다. 실로 어마무시한 양의 땅이 오직 농사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 수치는 오직 미국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여기에 더해 미국하고 엇비슷한 농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의 농지 면적까지 더한다면 그 수치는 수배로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광활한 농지 면적만큼 무지막지하게 비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3대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약 300배에 달하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는 아산화질소는 자연 발생량을 제외한 대부분이 바로 이 질소 비료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온 고압의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 자체도 물론 막대하지만 질소 비료가 밭에 뿌려진 다음 질산화 과정과 탈질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아산화질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물들을 덜 키울 수는 없습니다. 곡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디어의 기술들은 이 두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디어의 이그젝트 레이트라는 액체 비료 분사 시스템은 작물을 심을 때 동시에 비료를 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파종을 했다가 다시 비료를 가지러 광활한 토지를 가로질러 가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십 톤에 달하는 농기계들이 소모하는 화석 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그젝트 레이트 기술을 사용하면 정밀한 비료 살포가 가능해 농기계 및 장비들이 코너링을 하면서 변하게 되는 곡선의 변화나 속도의 변화에 따른 중첩되어 살포되어지는 비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보정해 주어 불필요하게 뿌려지는 비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그젝트 이머지라는 기술은 브러쉬 벨트 전달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물들의 씨앗을 동일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깊이에 파종하는 기술입니다. 동일한 깊이에 동일한 간격을 두고 씨앗을 심을 경우 동일한 토지에서 더 많은 씨앗을 파종할 수 있고 작물들이 균일한 발육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비료를 뿌리더라도 더 많은 작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같은 양의 작물들이더라도 최소한의 물과 비료만으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존디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23년 CES에서 이그젝트 레이트와 이그젝트 이머지의 기술들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이그젝트 샷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비료를 한 줄에 연속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이 토양에 심겨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히 종자 위에다가 0.2ml의 정밀한 양의 비료를 찍 하고 뿌리는 기술입니다. 존디어는 이를 통해 스타터 비료의 양을 약 6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과정은 파종기가 시속 16km의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광활한 토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맨 땅에다가 씨앗을 그냥 툭툭 뿌린다고 작물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상태로 밭을 만들기 위해 경작을 해야 하는데요. 100평, 1000평 하는 크기도 아닐 뿐더러 논밭은 그냥 그 위를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칠고 가혹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 현장에서는 가축들 몸에 쟁기를 달아 밭을 경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트랙터를 사용합니다. 트랙터 뒤에 경운장치라는 것을 달고 밭을 누비며 밭을 갈게 되죠. 트랙터는 비단 밭을 갈거나 짐을 실어 날리는 역할을 넘어서서 동력 인출 장치 PTO를 통해 온갖 장비를 연결해 수많은 작업을 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조 중량만 약 11톤에 달하는 L341R 베일러를 견인하면서 동시에 PTO를 통해 동력을 보내 베일러가 2.2m의 흡입구로 지푸라기들을 빨아들이는가 동시에 뒤쪽에서는 6개의 유압 실린더로 지푸라기들을 압축시켜 544kg의 집더미로 배출시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 나아가야 하는 임무 등이 있죠. 그만큼 힘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존디어의 플래그십 트랙터인 9 시리즈들은 존디어에서 제작한 13600cc JD14X 엔진을 차용하였고 9R640 모델을 기준으로 최대 출력 691마력에 최대 토크는 무려 301.2kg 포스 미터로 소나타 2.0 가솔린 2023년형 모델 차량의 15대에 해당하는 수치일 정도로 어마무시한 구동축의 돌림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구동축의 모든 동력을 손실 없이 노면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타이어는 800-70R 38 사이즈라는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타이어를 복륜으로 배치하고 이를 뒷바퀴에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앞 뒤바퀴 모두에 차용했습니다. 덕분에 자체 무게만 21.17톤에 달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무시무시한 덩치에 비례하여 화석 연료도 엄청나게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연료통만 하더라도 1514리터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대한 덩치의 장비들의 움직임을 최적화 및 정밀화시켜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과 수확의 수율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존디어의 트루셋 액티브라는 정밀 경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작업자는 트랙터 안에서 디스플레이의 간단한 터치만으로 토양 조건에 맞추어 경운 장치의 경작의 깊이, 압력,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메인 프레임에는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어서 경운 장치와 토양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해 작업자가 설정한 높이에 맞춰서 경작의 높이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따라서 타이어에 진흙이 묻거나 비가 내려 토양이 푹 패이거나 울퉁불퉁해지더라도 일관된 높이로 밭을 갈 수 있게 되어 트랙터가 2번, 3번 해야 할 일을 한 번으로 줄여주죠. 그리고 대망의 프리시전 에이지라는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는 존 디어의 정밀 농업 기술을 말합니다. 존 디어의 프리시전 에이지는 위성 함법 시스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계학습 등을 이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이를 통해 쌓이게 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농기계들의 자동화를 도모하며 작업 현장 모니터링과 원격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드는 존 디어의 첨단 정밀 농업 종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파종기나 트랙터는 물론 존 디어의 대부분의 농기계들과 호환이 가능한데요.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크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JD 링크, 스타파이어 수신기, 존 디어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든 데이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존 디어 오퍼레이션 센터입니다. 농기계에 스타파이어 수신기를 단 후 존 디어의 오퍼레이션 센터 계정에 로그인하게 되면 JD 링크라는 존 디어의 텔레메틱스 기술을 통해 농기계, 위성, 작업자를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존 디어의 오퍼레이션 센터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주게 되죠. 농장 관리자는 팀원들과 장비들의 목록을 설정한 뒤 농장의 각 영역들의 위치와 이름을 설정하고 농기계들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경계선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맵의 세팅 값들을 바탕으로 처음 밭을 갈 때 혹은 작물을 심을 때의 경로를 정확하게 매핑하고 기록하여 추후 장비들이 중복해서 밟고 다르는 영역 또는 중복해서 작업하는 영역이 없도록 최적의 가이드 경로 라인을 생성시켜주는 존 디어의 오토패스나 밭의 맨 끝단에서 중복되는 부분 없이 농기계가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 디어의 오토트랙 턴 오토메이션 기술 등을 사용하게 되죠.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농기계는 존 디어의 대표적인 콤바인인 X9 1100 모델입니다. 밀의 경우 1시간당 약 36,725평을 수확 가능하며 옥수수의 경우 1시간당 약 183톤이 수확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움직임이 조금만 빗나가도 그 오차율은 엄청날 텐데요. 오토패스나 오토트랙 같은 프리시전 에이지 기술로 이 오차율을 최대 1인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2022년 기준 미국 내에서만 존 디어의 오퍼레이션 센터에 데이터화되어진 고객들의 농지 총 면적은 무려 약 4,027억 5,326만 9,030평에 달하며 존 디어는 2026년까지 6,120억 8,703만 5,000평의 농지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존 디어는 이 방대한 양의 비정형화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정제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자료들은 고스란히 존 디어의 정밀 농업 기술인 프리시전 에이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존 디어의 프리시전 에이지는 과거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대자연과 농업의 예측을 더욱 정확하고 정밀하게 해내고 있으며 최대한의 수확량과 최소한의 탄소 배출이라는 꿈만 같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존 디어는 컴퓨터 비전과 기계학습 그리고 로봇 공학을 기반으로 지능형 기기를 개발하는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를 2017년 9월 6일 인수하였으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베어 플래그 로보틱스를 2021년 8월 5일 인수하였고 2022년 5월 20일에는 다중 광학 렌즈 및 광학 센서 그리고 이미징 처리 기술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라이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술들을 기존 자사의 정밀 농업에 그대로 녹여내어 더욱더 진보된 농업 기술들을 선보이게 되는데 존 디어는 2022년 3월 3일 표적 살포 스프레이 기술인 CN 스프레이 얼티밋을 발표합니다. 제초제와 살충제, 토양 잔류, 수계 잔류로 인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할 뿐더러 광활한 토지에 심겨진 농작물에 한두 번도 아닌 시간차를 둔 여러 번의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기계들의 탄소 배출량은 엄청날 것입니다. CN 스프레이 얼티밋 기술은 스프레이 분대에 36대의 카메라를 장착하여 한 번에 61평 이상의 면적을 스캔한다고 하며 여기서 얻은 데이터들을 기계학습을 사용해 순간적으로 분석하여 작물이 아닌 잡초만을 정확하게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초를 인식하는 순간 분사 노즐을 200m초 즉 0.002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작동시킨다고 하는데 노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제어한다고 하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제초제 사용량을 평균적으로 무려 77%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디어는 2022년 1월 4일 CES 2022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첨단 기술들을 집대성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던 새로운 농업 시대를 가져다줄 무인 트랙터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트랙터는 6쌍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360도의 장애물 감지와 거리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신경망을 통해 100m초 즉 0.01초 이내에 모든 움직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디어의 이 무인 트랙터는 1년 후인 2023년 1월 5일 CES 2023에서 로보틱스 분야 최고의 혁신상과 차량 기술 및 어드밴스드 모빌리티 분야 수상이라는 2개의 영예를 동시에 차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보고 계신 스마트폰을 제조한 삼성이나 애플 등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는
생각하지는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매일 먹어야 하는 밥처럼 18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대 농업의 역사와 함께하며 인류의 식량과 기후변화를 위해 싸워온 존디어도 어쩌면 그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어 왔던 회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며 소통하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